오늘은 최근에 계속 그 금융투자 업계에서 아주 이슈가 되고, 특히 이제 동학개미라든지 서학개미, 우리 같은 그 개인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이슈가 됐던 그 유명인인 아크인베스트의 캐시우드 CEO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글을 작성한 거는 벌써 일주일 정도 됐는데, 지금 바쁜 일 때문에 오늘 한번 간단히 영상을 얼른 후다닥 만들게 됐습니다. 오늘 찍으면서 가장 최근 것까지 또 추가로 해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크인베스트의 그 캐시우드 CEO가 최근에 이제 뉴스에서 언론에 나온 어떤 인터뷰라든지 그 사람이 얘기한 어떤 말, 그런 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앞으로의 시장에 참고를 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아크인베스트의 캐시우드 CEO가 11일 날 그 미국 모바일 게임 업체, 다 알고 있는 그 초딩의 게임 대통령인 그 로블록스 상장 당일에 50만 주를 쓸어 담으면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또 다시 주목을 받았는데, 아크인베스트가 가장 유명한 게 테슬라 투자로 엄청난 수익을 올린 투자자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투자하는 종목에, 매수나 매도를 하는 종목에는 당연히 시장에 관심이 쏠리게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요번에 로블록스 상장 당일날 쓸어 담은 50만 주가 펀드 포트폴리오의 0.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로블록스는 상장과 동시에 50% 이상 급등을 하면서 이제 화려하게 증시에 데뷔를 했습니다. 최근 성장주 투자로, 특히 테슬라 투자로 고수익을 얻고 있는 월가의 황금손, 그 캐시우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시우드는 다른 펀드 매니저와 달리 월별 그리고 분기별이 아닌 1일 매수 매도 내역을 공개하는 차별화까지 내세우면서 굉장히 월가에서 급부상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아크인베스트먼트가 창업한 지는 벌써 꽤 됐는데, 그래도 작년 한 해 엄청난 아마 이슈를 몰고 온 사람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뭐 자기가 만든 별명은 아니겠지만, 언론에서 만든 거겠지만, 뭐 별명이 뭐 월가의 황금손, 월가의 신데렐라, 뭐 팬데믹이 낳은 스타,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아크인베스트는 뭐 검색하면, 영어로 바로 검색하면 이렇게 홈페이지도 나옵니다. 한번 알아보면은 2014년 회사 창업 후에, 창업 초기부터 그 애플과 테슬라에 투자를 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얻게 됩니다. 2018년 테슬라 주가가 휘청거릴 때도 편입 비중을 오히려 늘렸습니다. 최근에 일부 매도를 하면서 비중이 줄었지만, 기존 비중 10% 대비 9% 수준으로 소폭 조정을 한 수준입니다. 이후에 반도체 설계사 시놉시스, 뭐 제약업체 리제네론, 뭐 스포티파이, 뭐 이런 업체들을 매수를 하면서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최근 매도와 어떤 그 증시 조정에도 불구하고 3월 9일 뉴스에 따르면 캐시우드 CEO는 오히려 테슬라에 대한 확신이 더 생겼다면서 1, 2주 안에 새로운 전망을 내놓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작성할 때가 벌써 일주일이 넘었으니까 1, 2주 안이라고 했으니까 돌아오는 주? 다음 주? 그쯤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3월 안에는 뭐 새로운 또 테슬라에 대한 그 시장 전망을 한번 또 내놓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을 11%로 봤지만 실제로는 20%를 넘겼고, 미국 시장에서는 80%를 차지했다면서 테슬라에 대해서 강한 확신을 갖고 있는 또 인터뷰를 보게 됐습니다. 뭐 지금 테슬라에 대해서 새로운 시장 전망이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막 이제 퇴근하고 와가지고 한번 있으면 또 추가로 영상을 편집을 해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그 퇴근길에 대충 봤을 때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캐시우드 CEO의 과거 보도된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며
올해 투자 포트폴리오에 참고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 만족입니다. 그래도 꾸준히 들어주시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서 기분이 좋은데 앞으로도 좀 많이 들어주시고 뭐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1월 28일 뉴스에 따르면 포브스에서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추가하는 기업들이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연초 대비해서 비트코인 가격도 엄청나게 올랐죠. 1월 24일 야후 파이낸스 그 인터뷰에서는 비트코인보다 나은 인플레이션 해칭 수단은 없다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스닥 상장사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스퀘어가 스퀘어는 이제 핀테크 업체입니다. 그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면서 상장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합법적인 현금 대안으로 활용할 방법을 제시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인터뷰만 봐도 일단 그 캐시우드 CEO도 굉장히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론자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녀가 가장 그 포트폴리오 편입 비중이 높은 테슬라의 CEO인 앨런 머스크도 비트코인에 상당한 긍정을 하고 있고 또 법인 차원에서 대규모 투자도 들어갔죠. 2021년 1월 14일 아크 인베스트는 우주 탐사 기업에 투자하는 ETF를 출시했습니다. 3월 29일까지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는 걸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5일 테슬라 10만 주를 다시 추가 매수를 합니다. 테슬라 1월 고점 대비 35% 하락으로 아크인베스트가 운영하는 ETF도 고점 대비 30%가량 하락을 합니다.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30%까지나 떨어지면 완전히 뭐 그 박살나 없어질 것처럼 휴지 조각처럼 이렇게 와닿기 때문에 뭐 투매를 부르기도 하죠. 이때 캐시우드는 이번 기술주 하락에서 위대한 매수 기회를 찾고 있다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결국은 지금까지 그 코로나 상황에서 2020년 상당한 시장이 급등을 했는데 그 와중에 그 급등하는 도중에 이제 잠깐의 조정 기회로 보고 앞으로 계속 더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3월 10일 뉴스에는 나스닥 기술주 급반등으로 테슬라도 20% 폭등을 하면서 또 그 후에도 하락은 매수 기회다라는 입장을 계속 피력을 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금리 상승세의 전환이 시작이 됐다. 가치주로의 대전환이 일어났다고 본다. 이것은 지난 2016년 말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으로 감세와 재정 지출에 따른 성장 기대감으로 성장주가 크게 올랐던 당시랑 비슷하다. 이렇게 자꾸 헷갈리게 면접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V자형 강한 상승을 예상하면서 불마켓이 더 강해지고 있다라는 자기 확신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주가가 테슬라 월봉 차트입니다.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마치 비트코인 가듯이 급등을 했습니다. 2021년 3월 10일 그 전날에 캐시우드 CEO가 웹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이 화면이 이제 웹 세미나 화면인데 거기서 얘기한 것들이 굉장히 좋은 말들이 많았고 시장에 대한 뷰를 좀 많이 나타내 가지고 간단히 또 정리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 만기가 긴 국채 수익률이 3%가 돼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결국 장기채 수익률이 3%가 돼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받아들이면서 인플레이션은 이번 달이나 아니면 길게 보면 5월까지도 기저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저효과가 사라지면 물가 상승폭은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저효과는 뭐 간단히 검색해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경제학에서 이제 보면은 기준 시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위축되거나 부풀려지는 어떤 통계 왜곡 같은 걸 얘기하죠.
영어로 하면은 이제 베이스 이펙트인데, 경제 지표를 그 증가율을 경제 지표 증가율을 해석할 때 기준 시점과 비교 시점의 어떤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서 그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를 이제 평가가 왜곡이 되는 그런 현상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호황기의 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하면 실제보다 경제 지표가 위축된 것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반면에 불황기의 경제 상황을 기준 시점으로 하면 지금이 실제보다 좋다라고 부풀려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기저효과는 이제 물가 상승률 같은 것을 설명할 때 자주 이용이 되기도 합니다. 이 기저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 기저효과가 사라지면 물가 상승 폭이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물가와 이자율 상승 공포에 저축을 많이 했고 돈의 유통 속도가 계속 떨어졌다면서 코로나19 이후에도 저축률이 크게 올랐다. 장기적으로는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 압력이 상당하다라고 일단 캐시우드의 시장 뷰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캐시우드는 그 디플레를 혁신이 이끄는 좋은 디플레로 그 해석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술 발전으로 대량 생산이나 효율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하락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로 든 게 테슬라였는데, 캐시우드가 가장 좋아하는 요즘의 기업이죠. 테슬라의 생산 대수가 증가를 하게 되면 그에 따라 배터리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 수요가 증가를 합니다. 수요가 증가를 하면 이제 전기차 가격이 또 하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많이 생산하고 생산 원가가 낮아지고 수요가 증가를 하고 다시 상품 가격이 하락하고, 이 사이클을 캐시우드가 보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은 기술 개발 등으로 제품 가격이 지속 하락하면서 디플레 요인이 커지고 있다. 이것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상쇄하거나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캐시우드의 그 인터뷰를 또 다시 정리를 하면, 경제는 V자 회복을 하고 있고 증시는 기술주 중심에서 가치주로 이동이라기보다는 확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기술주 하락은 또 반면에 저가 매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 일단 기술주 투자는 계속 해야 되고, 매수 하락할 때 적립식으로 매수하는 것은 유효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일부 포트폴리오에 그 가치주도 담아야 될 것이다라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3월 11일 뉴스 보면은 최근 하락장에서 매수한 종목 보면은 테슬라, 진로우, 줌, 팔란티어, 스포티파이, 스퀘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월 9일 비트코인이 픽스드 인컴처럼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상당히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터뷰를 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기존에는 주식의 펀드 자금이 주식의 60, 채권의 40으로 균형을 맞췄다면, 이제는 주식의 60, 채권의 20, 그리고 반 잘라서 나머지 20은 비트코인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맞추는 전략으로 바꿀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채권을 대체할 자산으로 이렇게 시각을 보고 있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을 아크의 정식 투자 포트폴리오에 포함하겠다고도 선언을 또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보면은 주식의 60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가격 변동성이 워낙 높다 보니까 법인 차원에서, 그리고 고객의 돈을 끌어다 쓰는 그 금융 투자업 차원에서 대량으로 몰빵을 하거나 막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겠죠. 그러나 채권의 일부를 팔고 채권의 일부를 정리를 하고 그 20%의 포트폴리오로 가져간다는 것은 상당히 펀드 자금에 있어서 큰 규모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지금 미국의 그 주요 대기업이라든지 어떤 이름 있는 법인들이 그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를 감행하기 시작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역시나 상당히 주목받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3월 2일 뉴스에는 캐시우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NBA 출신이나 애널리스트 출신이 아닌 경험이 없고 20, 30대 젊은 친구들로서 앱 개발이나 암 연구 같은 이력이 있는 어떤 이런 젊고 깨어있는 그리고 다양한 경력이나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운영팀을 꾸린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쨌든 전통적인 월스트리트 방식은 확실히 아닌 것으로 일단 정평이 나 있는데, 또 오늘 이제 마지막 이 영상을 찍기 전에 마지막 퇴근을 하면서 얼른 정리를 해서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오늘자의 뉴스에 보면은 최근 조정 장세지만 투자금 매도하지 말고 기다려달라 이런 또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크펀드는 중소형주 또 기술 성장주겠죠. 쏠림이 심하기 때문에 헤지펀드의 타겟이 될 확률도 높다고 또 시장의 평가도 있습니다. 결론을 좀 보면 캐시우드는 젊고 역동적이면서 신기술 개발에 힘쓰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장을 봐왔을 때 상당 부분 이 부분은 맞아 들어갔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러나 지금은 조금은 이제 안정적인 부분도 따져서 가치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특히나 뭐 자산주라든지 재무제표에 다 자산이 드러나 있지 않거나 이런 자산 대비 시총이 낮거나 이런 저평가 자산주, 우량주, 가치주 이런 거에 일부 포트폴리오를 조절을 하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신기술 투자에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기업을 포트폴리오를 가장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도 기술주 및 성장주 투자는 계속 될 것 같고, 캐시우드의 말대로 믿음을 갖고 기업에 장기 투자해야 하는 포트폴리오는 저도 계속 가져갈 예정입니다. 그냥 꾸준히 공부하는 직장인으로서 투자는 필수이자 필연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전이랑 달라서 월급으로 뭐 먹고 살기도 힘들죠. 계속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캐시우드 같은 유명한 사람들의 시장 뷰를 보면서 참고를 하면서 또 제 나름대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가면서 꾸준히 재테크를 앞으로 계속 할 예정입니다.